안녕하세요, 백관장입니다. 벌크업 하고 싶은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근육이 안 커져서 고민인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저중량 고반복 하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고중량 저반복 해야 된다 그러고 뭐 많이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10년 전에 몸이 커지지 않아서 좀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더 많이 먹어도 몸무게가 80kg 이상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운동을 더 많이 해도 똑같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연한 계기로 뭐 남자는 힘이다, 뭐 불량 헬스 같은 책을 접하고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몸이 확 커지는 거죠. 바뀐 거는 딱 스트렝스 트레이닝 하나였어요. 근데 몸무게가 80kg에서 93kg까지 늘었습니다. 물론 살도 같이 늘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해야 몸이 커지는지 그거에 대한 원리와 그 각자의 현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운동을 해 나가야 근비대 그냥 근육이 커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은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근형질 비대와 근원 섬유 비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비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근육은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직접적인 힘을 내는 근원 섬유라는 게 있어요. 근섬유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리고 영양분, 물, 미오글로빈, 미토콘드리아 같은 애들이 차 있는 근형질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원 섬유는 근섬유 그 자체를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힘을 내는 부분이죠. 그리고 근형질은 근육 속에 있는 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에 육즙 나오는 거 있죠.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근육의 두께는요, 근원 섬유의 두께와 그리고 근형질의 양의 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크게 만드는 방법은 서로 달라요. 근섬유 자체를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거운 무게를 달아줘야 돼요. 힘을 내는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즉 고중량으로 저반복을 해줬을 때 근섬유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은 근원섬유 비대가 잘 일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반대로 근형질, 즉 이제 근육 속에 육즙, 물 같은 거를 많이 생성시켜서 근육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건요, 반복수를 많이 해야 합니다. 즉 저중량으로 고반복 훈련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디빌더들이 파워리프터나 역도 선수들에 비해서 근육 크기는 크잖아요, 그죠? 근데 대신에 힘이 좀 약합니다. 보디빌더가 힘이 절대적으로 약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들에 비해서, 파워리프터나 역도 선수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디빌더는요, 근육의 크기를 키워야 하는 게 메인 목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형질과 근원 섬유 둘 다 잘 발달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워리프터나 역도 선수는요, 근원 섬유를 위주로 주로 발달시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근형질 비대와 근원 섬유 비대는 연속체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방식을 하든 간에요, 근원 섬유하고 근형질은 다 발달을 합니다. 근데 훈련 방법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고중량 운동을 하면요, 근원 섬유만 발달하는 게 아니고 근원 섬유가 훨씬 많이 발달하면서 근형질은 좀 적게 발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고반복 훈련을 해도 근원 섬유가 커지긴 해요. 근데 근형질 비대가 훨씬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보통 이런 설명을 하면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그 운동 스타일이 달라요, 그죠? 만약에 내가 저중량으로 고반복 훈련을 하고 있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반복을 잘하는 사람으로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현재 근형질 비대가 우세하게 일어난 상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근섬유는 별로 안 두꺼워졌는데 육즙만 가득한 상태인 거죠. 만약에 자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는 근력을 길러주는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했을 때 더 많은 근비대를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긴 할 건데, 중량을 매번 계속 늘리시고요, 한 세트에 3에서 5회 정도 반복을 하고 한 3에서 5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본문 링크에 남겨 놓을게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고중량으로 저반복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주로 스트렝스 트레이닝 위주로 하고 있었다면은 이 정과 반대로는 근원 섬유 비대가 더 우세하게 일어난 상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근섬유 자체는 좀 두꺼운데 육즙이 별로 없는 그런 맛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중량 고반복 훈련을 해주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형질을 많이 늘려야 되니까요. 그죠? 즉 낮은 중량으로 8개에서 12개 혹은 많으면은 15개, 20개 반복으로 3에서 5세트 정도 수행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좀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진 영상은 없는데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뭐 블로그 보시면은 뭐 방법이 많을 거니까요. 그 부분은 좀 찾아서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근비대의 종류 그리고 자신의 현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근비대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골고루 해야 한다는 거죠. 아마 저중량 고반복이나 고중량 저반복이나 자기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자신한테 필요한 것의 대부분은요, 자기가 하기 싫어했던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기 싫어서 안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능력이 분명히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떤 운동 위주로 했는지, 어떤 운동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 그 부분을 채워 나가시면은 잘 근비대가 일어날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관장이었어요.